지난번에는 이제 아이들의 행복을 가로막는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본격적으로 아이들의 성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공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앞에 뭔가 그림이 보이시죠? 네. 네, 이게 뭐죠? 비행기요. 네, 이거는 뭐죠? 카. 네, 이건 뭐죠? 고속철도. 네, KTX 고속철도죠. 네, 이건 뭐죠? 버스. 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제가 고향이 청주예요. 그래서 청주에 가려고 하는데 집에서 이제 어버이날이 지났으니까 지난주에 청주에 다녀왔습니다. 어버이날 전에. 그래서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선물도 이렇게 드리고 봉투에 넣어서 드리고 돌아왔는데 제가 이제 집에 가려고 생각을 하니까 좀 깝깝한 거예요. 뭘 타고 가야 되나. 자, 서울에서 청주, 제가 있는 서울에서 청주까지 가는데 무엇을 타고 가는 게 제일 좋을까요? 서울에서 청주요? 네. KTX요. 네. 마이카. 카. 네,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청주에는 청주국제공항이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네. 돈도 많으신데. 그리고 네, 많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 KTX 환승역이 오송역이 있습니다. 분기점역인. 네. 그리고 물론 버스에 많이 다니고 제 차도 있고요. 그러면은 어떤 게 가장 좋은 운송수단일까요? 카요. 자동차요? 네. 자, 선생님이 편하신 한번 데까지. 하나하나 네. 짚어볼게요. 일단 아까 비행기 말씀을 하셨는데 돈도 많으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라. 네. 그렇죠. 문제점은 그거예요. 저희 집이 신림동인데 신림동에서 김포공항까지 가자니 깝깝한 거예요. 그리고 또 김포공항에서 또 다음 문제가 뭐냐면요. 청주국제공항에 청주와 서울을 오가는 노선이 없어요. 그리고 청주공항에 가도 문제예요. 안 되겠네. 청주공항에서 집까지 가려니 버스는 배차 간격이 거의 뭐 40, 50분이고 잘 있지도 않아요. 자, 이번에는 KTX를 볼게요. 오송역까지 서울역에서 혹은 용산역에서 오송역까지 1시간이 채 안 걸립니다. 굉장히 빨라요. 한 번도 안 서고요. 그런데 또 깝깝해지는 건 신림동에서 용산역까지 가야 되죠. 깝깝합니다. 그리고 오송역에서 또 한 3, 40분 버스를 기다려서 집까지 가야 되고요. 좀 문제가 있죠? 고속버스의 경우는 어떠냐? 배차 간격이 10분에서 20분 정도입니다. 강남터미널과 청주터미널까지요. 그리고 신림동에서 강남터미널까지도 혹은 남부터미널까지 2, 30분이면 가고요. 괜찮죠? 터미널에서 집까지도 버스 타고 30분이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문제 남은 건 이건데요. 차 좋죠? 혹시 이 차 뭔지 아시나요? 부가티 베이론이라는 차인데 차값이 한 35억 정도 하거든요. 제 월급으로 살려면은 네, 고종 황제 시절부터 벌었으면 이제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네, 유지는 못하죠. 이 차를 타고 가면 참 좋겠죠. 얼마나 그 경부고속도로 얼마나 잘 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이런 차는 그냥 못 가죠. 고급 휘발유를 가득 채워놓고 달려야 되는데 연비도 거의 한 3, 4km 정도밖에 안 되는 네, 거지 같은 차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문제가 무엇이냐? 제가 내려갈 때 금요일 날 퇴근을 하고 내려가야 되니까 고속도로 상황이 어떻죠? 엄청나게 막히죠. 제가 실제로 차를 끌고 갔는데 내비게이션이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게 하더라고요. 서해안도로를 더 이렇게 돌아서 가서 평소보다 1시간 반이 더 걸렸습니다. 그런데 버스를 타고 갔으면 버스 전용 도로로 가니까 훨씬 더 편하게 갈 수 있었겠죠. 네. 자, 여기서 맹점이 하나 나타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순서대로 얘기하자면 얘가 제일 좋고 그 다음 얘가 좋죠. 그 다음은 얘가 좋고 그 다음에 얘가 좋은데 그냥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제일 안 좋아 보이는 게 오히려 목표를 이루는 데는 제일 합리적이고 좋았던 거죠. 겉으로 제일 좋아 보이는 이거 한번 따져볼까요? 일단 서울에서 김포공항에서 청주까지 제일 가까운 서울 왕복 노선이 있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네, 저는 김포공항에서 청주를 가기 위해 광주공항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광주공항에서 내리면요, 이게 또 깝깝해요. 교통수단이 없어요. 광주 터미널까지 가야 되는데 놀랍게도 광주 지하철은 광주형 터미널역이 없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데 택시비가 10,000원이 넘게 나와요. 버스도 없고요. 그럼 이제 광천터미널에 내려서 또 3시간 동안 차를 달려서 청주 가셔야 돼요.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짓이죠? 그쵸? 네. 다른 예를 하나 또 들어볼게요. 제 오랜 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아마 자녀분들, 특히 아드님들은 굉장히 이런 꿈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대학에 가면 너무 예쁜 여자친구를 만들어서 옆에 태우고 멋진 스포츠카를 타고 해안 도로를 드라이브하는 그런 제 모습을 상상을 하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 눈앞에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차라는 이 부가티 베이런이 나타났습니다. 35억짜리. 네. 열대도 생산 안 되는 그 석유 생산하는 갑부들만 탄다는 이 차가. 그래서 옆에 여자친구를 태우고 동해안 도로를 있는 대로 밟아서 달렸죠. 자, 그러면은 이런 드라이브를 과연 여자친구가 좋아할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20살 때로 돌아가셔서 남자친구가 스포츠카를 태워서 동해안 도로를 드라이브를 시켜주는 거예요. 좋죠. 문제는 뭐냐면요. 이 차는 한번 때려 밟으면 시속 300km까지 간다는 거예요. 시속 300km까지 가고 이게 보통 몸이 아니면 운전을 못해요. 떨림이 너무 심하고 이 제어를 할 수가 없어서 옆에 한번 동해안 도로를 엄청난 속도로 쫙 달리고 났더니 옆에 여자친구는 토하고 있는 거예요. 몸살이 나가지고 그날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 가야 돼요. 집에 가는데 또 어떻게 가야 되죠? 고급 휘발유 꽉 채워가지고 기름만 한 30만 원어치 넣어가지고 꽉 막히는 영동고속도로 달려서 와야 되죠. 자, 우리나라에 사교육이라는 게 참 이런 겉으로 보기에 삐까뻔쩍한 교통수단과 참 비슷해요. 예전에 90년대 후반에 제주도에서 수능 전체 수석이 한 번 배출이 됐습니다. 배출이 됐는데 그때 떠돌던 소문이 무엇이었냐면 그 수석이 주말마다 비행기를 타고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과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때 당시에는 명문대생들에 대한 과외 환상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무리해서 막 과외를 시켰죠. 마치 너도 나도 비행기가 좋다니까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에 가려는 것처럼요. 그런데 직접 해보니까 잘 안 됐다 이거예요. 안 되죠. 왜냐? 우리가 가려는 목적지가 다르고 아이들이 놓여있는 상황이 다릅니다. 아이들이 지금 청주시에 가려는 건지 공항이 너무 잘 돼 있는 김포 근처로 가는 것인지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은 갈 수가 없는 울릉도에 가려고 하는데 헬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자꾸 여객기를 태우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는 상태로 자꾸 비행기에 우겨놓고 있으니까 안 됐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새로이 등장한 또 그럴듯한 운송수단이 보여집니다. 무엇이냐? 바로 인터넷 강의였어요. 인강시장이 굉장히 커지면서 수십억 원대의 돈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다 뭐죠? 어머님들이 다 결제를 해주셔서 아이들이 틀어놓고 10분 있다 딴짓하는 그거죠. 네. 근데 강남 최고 유명 강사들의 강의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결제를 해서 다 KTX로 몰리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 아이들이 가려는 곳이 대구나 대전, 광주처럼 KTX가 닿는 곳이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의 목적지가 중국일 수도 있고 미국일 수도 있고 제주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제주도까지 가는데 KTX를 타고 갈 수가 있나요? 아니요. 못 가죠. 절대 못 가죠.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강력한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게 무엇이냐? 바로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을 딱 보니까 어머님들이 본능적으로 눈이 딱 뜨이시는 거예요. 왜냐? 지금까지 학원 보내봤더니 안 됐어요. 그쵸? 과외시켜봤더니 소용이 없었어요. 학교에 그렇다고 학교에 방과후 수업을 믿고 보내자니 믿음이 안 가죠. 학교는 믿음이 안 가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됐대요.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걸 시행을 하면 아이들의 성적이 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눈이 번쩍번쩍 뜨이는 거예요. 아, 드디어 대안이 등장했구나. 우리 애가 드디어 스카이를 꿈꿀 수 있게 됐구나. 해서 자기주도 학습을 시킵니다. 다니던 학원을 끊게 하고 이고 공부를 시작하시죠. 그리고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 지나면 후회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어렵거든요. 자, 근성 있으신 분들은
직접 강의도 들으시고 문제집도 푸시면서 아이들을 끌고 갑니다.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괜찮습니다. 왜냐? 집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2학년 때 되면서 다 포기하십니다. 왜냐? 함수가 나오거든요.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하고 도형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다 포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급하신 거예요. 자기주도 학습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학원을 보내도 안 됐고 과외도 안 됐고 또 너무 비싸잖아요. 자기주도 학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께 질문을 하시죠. 그 초록색 창에다가 네, 그 지식인님께 자기주도 학습하고 검색을 하시면 네, 링크가 뜹니다. 밑에 뭐 파워링크, 스폰서링크 뭐 이런 게 뜨죠. 자기주도 학습의 최강자 뭐뭐 교육 이렇게 해서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셔서 보니까 자기주도 학습 코치들이 다 뜨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면 자기주도 학습 뭐 캠프도 있대요. 다 뜨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보니까 대단해요. 이거는 선생님이 와서 내가 못 해주는 자기주도 학습을 해준대요. 덤으로 국어랑 영어도 가르쳐 준대요. 놀랍죠? 그래서 바로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일주일에 2번씩 1시간 반씩 국어와 수학을 가르치면서 자기주도 학습을 가르치는 거죠. 굉장히 놀랍죠? 성적을 올려주려고 과외를 끊었는데 과외를 끊으려고 과외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성적은 여전히 오르지가 않죠. 자, 왜 그러냐면요. 돌이켜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아이들 학원에 가는 이유가 뭐죠? 제일 큰 이유가? 공부 잘해요. 에이, 아니잖아요. 우리 애들이 눈앞에 있는 게 싫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눈앞에 우리 애가 컴퓨터 하고 있는 게 싫으니까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애들을 학원 보내면 잘 가죠. 왜 그럴까요? 나도 엄마랑 있는 게 싫거든.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네. 이심전심이. 네.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요. 학원에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은 애를 성적에 올리려고 학원에 보내는 건데 공부 때문에 보내는 것도 아니고 공부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닌데 공부에 별 관심도 없는 학원 선생님들이 애들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성적이 안 올라요. 자, 모든 비극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첫째로 무엇이 돼야 되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어딘가 목적지에 가겠다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들이 보시기에도 목적지가 보일 거예요. 얘가 무언가 글 쓰는 재주가 있다. 얘는 글을 너무 잘 쓴다. 객관적으로 봐도. 그래서 얘를 국문학과에 보내서 전문적으로 글 쓰는 교육을 받고 글을 쓰시는 대가들에게 교육을 받게 해주고 싶다. 목적지를 정하셨으면요. 자, 그래. 우리 애가 이런 목적지를 정했으니까 부모님의 도리로서 제일 좋은 운송수단을 줘야겠다. 너는 비행기를 타라. 엄마 아빠가 이렇게까지 희생을 해서 너를 위해 죽도록 일을 해서 가진 돈 다 쏟아부어서 최고급 비행기 1등석에 앉혀줄 테니까 너는 가라.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목적지에 못 가죠. 왜냐? 과연 우리 아이들이 가는 목적지가 비행기가 닿는 곳이냐, 이건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아이들이 비행기를 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거기서도 문제가 생기죠. 우리 아이들은 국제선을 타야 되는데 자꾸 엄마 아빠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희생을 하니까 김포공항으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라고. 그 비행기는 절대 해외로 가지를 않는데도. 자, 모두의 목표가 같을 수는 없어요.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 목적지를 찾아가는 과정도 분명히 필요하겠죠. 대신 그 목적지까지 이룰 수 있는 교통수단을 서포트를 해줘야 한다면 과연 어떤 수단을 타고 어떻게 가야 하며 그 이후에는 환승을 해서 무엇을 이용해서 거기까지 가야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가기 위해선 과연 비싸기만 한다고 되는 것인지, 좁은 곳도 갈 수 있는 오토바이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말 그대로 마음껏 달려야 하기 때문에 최고급 스포츠카가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모두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것이고 공부량이 점수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점 꼭 명심해 주시고요. 무조건 좋은 학원, 좋은 선생님, 좋은 공부 방법을 넣어주시기보다는 아이들과 함께 목적지가 어딘지를 체크해 보시고 그곳에 갈 수 있는 방안을, 지혜를 갖추고 계신 어머님들의 입장에서 지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비극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